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의 계속되는 세금 강화책, 부동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분들이 뭐 증여나 또는 처분을 하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소형 건물을 짓는 거, 우리 뭐 장대장TV 영상을 보시면 건설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서 준공 보존등기, 그러니까 보존등기 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존의 혜택,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안 되고요. 또 양도세 중과, 나중에 그 건물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그 혜택은 여전히 있습니다. 원래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등록을 했을 때 두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만, 이 새로 취득한 거,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예전에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했어야 하는 그런 어떤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제가 많이 지금 최근에는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또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건물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장대장 TV를 보시면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아파트에 대한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서 또 이 3억 원 초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살 때 전세대출 회수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제가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이나 이 빌라 쪽에 수요가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빌라 거래량이 엄청 많았다. 몇 달 이후에 지금 몇 달이 지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장대장TV에서 제가 예측한 것을 그때그때 보는 분들은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딩 투자 몰리면서 100억 원대 매물 놓고 계약금 입금 정쟁. 자, 이거 참 재밌는 현상들이네요. 우리가 한때 이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서울 규제하니까 분당으로, 분당에서 용인, 또 용인이라든지 이 어떤 경기도의 외곽에 실투자금 1억 정도 뭐 이하는 부산이나 대구나 강주에서 이런 분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을 해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입금 올림픽이라고 했었는데, 누가 더 빨리 입금을 하나. 건물 시장, 이 100억대 건물의 입금 전쟁이다. 이거는 이런 현상은 참 보기 드문 현상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은 어떤 자금을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미래가. 그런데 이 자금을 그냥 놀릴 수만 없어요. 그러니까 실물자산이 부동산 쪽에 사놓는 거예요. 수익률이야 요즘에 2% 3%만 돼도 무조건 사놓습니다. 예전에 어때요? 건물 살 때? 수익률 뭐 4% 5%, 강남에 뭐 4%, 강남에 4% 나오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안 보고 그냥 어디인가에 입지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수익률 뭐 왜? 돈이 그만큼 많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금리에 은행에 놓으면 뭐합니까? 은행 이자보다 높잖아요. 은행 금리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이 부동산도 어떤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서울 경기 중소형 빌딩의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매매 가격 추이가 2015년에 서울은 평당 2,500만 원이었습니다. 뭐 2017년에는 3천만 원, 2019년에 3,900만 원, 2020년 올해까지는 4천만 원이 이제 돌파한 거죠. 경기는 1,000만 원에서 5년이 흐른 지금 2,1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비싼 지역은 강남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뭐 웬만한 지역은 6천만 원 넘어가고요. 이런 이제 청담동에 뭐 청담사거리에 뭐 이면도로에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요. 호가가 1억 넘어갑니다. 압구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로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로변은 이런 돈 가지고 사기가 힘드니까 수백억은 기본적으로 돼야겠죠, 그런 건물들은.
예. 그 정도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 대로변 같은 경우는 강남역은 이제 그쪽은 호가가 5억에서 7억입니다. 7억 평당. 어마어마합니다. 자, 한 성남에서 매물로 나온 100억 원대 건물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빌딩을 사려는 고객과 함께 건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1일 건물이 목 좋은 곳에 있어서 고객은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결정을 현장에서 바로 내렸다. 참 현장에서 바로 내리기도 쉽지 않은데 요즘에 매물이 귀하니까 이 고객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이틀 뒤에 보내기로 건물주와 합의했다. 이틀 뒤에. 하지만 현장을 방문한 다음 날인 22일 오후 계약이 어그러졌다. 그 다음 날 누가 치고 들어온 거죠? 예, 치고 들어오기 작전. 건물을 보러 온 또 다른 투자자가 매입 금액을 5억을 더 얹어줄 테니 자신에게 팔라고. 야, 5억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야, 이건 뭐 참 대단합니다. 이 5억이 적은 돈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지금 이 5억이란 돈은 우리가 평생 죽자 사자 벌어도 1억 벌기도 힘든데 5억이랍니다. 5억을 얹어준답니다. 계약금까지 바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에 계약하고 합의를 했다는 건 구두로 합의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뭐 가계약금을 넣었다는 건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예. 그럴 때는 뭔가 확실히 꽂혀 있을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중개란 공인중개사와 매수란 매수자가 잘못한 거예요. 이걸 확실히 사겠다고 하면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놔야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있는 돈 다 걸어놔야죠. 적어도 배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틀 뒤에 합시다 하고 그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건물주나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누가 그것도 5억이나 더 주겠다고 하는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계약금을 1억을 걸어놨다고 해도 5억 받아서 1억 주고 4억이 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경력이 많고 일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도 만나야 돼요. 부동산업자. 일처리가 이게 이제 일처리 능력이거든요. 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제가 상담하신 분이 뭐 강남 일대 이 건물을 많이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제 큰 돈들이 아니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한 40여 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5년 전에 이 지금 어떤 이 강남 일대 건물을 조그마한 건물이죠. 꼬마 빌딩이죠. 건축물 좀 오래됐고 3층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언제 팔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드렸는데 바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그마한 이 골목길인데 골목길 바로 앞에 이 비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보니까 어떤 부동산 업체인 것 같기도 하고요. 평당 한 5,500 정도에 샀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래된 건축물이고 거의 땅값이죠. 신축을 했어요. 올해 얼마에 팔았냐? 평당 1억에 팔았습니다. 아주 이면도로에 조그만 골목길이 있는데 평당이 신축이니까. 근데 그게 대지가 100평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도로가 북도로냐 아니냐? 북쪽에가 있으면은 용적률을 더 많이 찾아먹을 수가 있고요. 또 입지가 어느 쪽 입지이냐? 또 일반적으로 대지가 작으면 올라가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월세 받기는 참 좋겠더라고요. 자, 이런 쪽으로 요즘에 건물 가지고 꼬마 빌딩 가지고 계신 분 또 찾는 분들이 문의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제가 상담해 드렸지만 다주택자들 물론 이제 중저가의 어떤 수익형 부동산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고가 아파트를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종부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리하고 건물 하나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최근에 최준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이게 한때 이 건물이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걸 팔려고 하는데 이걸 못 팔게 이제 그때 했었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126억에 넘긴 빌딩 이게 좀 싸게 넘긴 겁니다. 그때 당시 급하게 넘기다 보니까 그리고 사려고 하는 분들은 부담이 있었어요. 언론에 계속 조명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싸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싸게 산 건데 126억이 샀는데 2년 만에 232억이 팔았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더블로 팔았어요. 묶고 더블로가, 묶고 더블로가. 야, 대단합니다. 2년 만에 100억. 야, 참. 이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네, 이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사실 제가 좀 여담 좀 드리자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 파악을 제가 다 했었습니다. 그때 KBS 추정 60분에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 평창단까지 가서 제가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최순실 일가, 아까 뭐 언니 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제주도, 평창, 서울에 있는 그 청담사거리 있는 빌딩, 그거를 우리 소리 뽑는 데만 밤 12시까지 소리 뽑은 적이 있어요. 일일이 다 뽑았어요. 정말. 토지이용 계획하면서 등기부 등본 다 뽑았어요. 다 분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요.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부동산에 대한 호기심, 부동산에 대한 얘기만 저는 한 거예요. 추정 60분에 가서도 아마 부동산 전문가 최초로 그 사건 프로그램에 가서 제 얼굴만 10분간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 재산 파악한 게 나중에 특검에서 그 자료를 썼더라고요. 그 뒤에 뭐 MB, 박근혜 대통령 뭐 조사 다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절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제가 비춰질까봐. 예. 근데 저는 오직 부동산에 대한 호기심, 또 많은 걸 제가 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갖다가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예전에 삼성일가 뭐 재벌가 다 했었습니다. 뭐. 예. 그래서 그냥 부동산에 대한 호기심, 뭐 한보에 대한 뭐 부동산, 예, 그런 걸 이제 조사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죠.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강남 일대를 비롯해서 이 서울의 이 중소형 건물들, 꼬마 빌딩 이런 게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시키면서 그럴 준비, 또 기업에서 이 유보자금이 많은데 그걸 은행에만 넣어놓기에는 너무 금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이 낮지만 건물들을 사들이다 보니까 건물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를 잘 숙지를 하시고요. 또 다주택자 여러분들, 또 내가 좀 자산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매물을 선택하실지 잘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뿐만이 아니고 이 문자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 전화번호가 나가죠. 문자로 주시면은 이메일이든 문자도 편한 쪽으로 주시면은 취합을 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